근데 하마스가 사실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악명이죠. 악명. 악명을 이제 떨치게 되는 건데 이 자살폭탄 테러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도 살고 웬만하면 니들도 안 죽일 테니까 우리 뜻을 달성해 달라 라는 식이었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나 죽고 너 죽자. 근데 나는 혼자 갈 테니까 니들은 많이 가자. 그래서 1983년도에 이제 레바논에서 대규모 이 자살폭탄 테러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폭탄 테러를 자꾸 자행하고 로켓을 날리는 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어떤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건데 하마스는 또 이 여론전에 능하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진, 뭐 SNS 이런 거를 아주 적절히 동원해가지고 또 아이들 다치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 그러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 방패 라고 이제 되게 비난을 많이 이제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나쁘고 하마스가 옳은 이렇게 볼 것이냐 또 그렇게만 또 100대 0으로 볼 수는 또 없는 우리한테는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애매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가자지구 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늘 이스라엘과 뭔가 싸우는 이 가자지구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이 가자지구 관련해서는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예, 뭐 많은 스토리가 이제 있는데 뭐 마지막일 것 같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가자지구를 다스리고 있는 하마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제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럼 하마스라는 존재는 그러면 또 어떻게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됐나? 물론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떤 저항의 역사하고 또 이제 맞닿아 있는 거죠. 하마스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마스의 역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제 저항의 역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사실 이거는 뭐 맨날 며칠을 해도 끊이지 않을 이야기지만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마스 시작은 그때 말씀해 주신 게 뭐 90몇 년도 이때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면 뭐든지 이제 선조가 있죠.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무슬림 형제단.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있던 무슬림 형제단이 사실은 시초예요. 우리가 이제 이 중동 소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무슬림 형제단입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이제 이 서구 세력들이 이제 이집트를 지배하던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이집트에 있던 이제 무슬림 사람들이 이제 각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당하고 사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실력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글자도 모르고, 애를 가르치지도 않고, 사람이 아프면 갈 병원도 없고, 우리 힘으로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맹 퇴치, 그 다음에 교육, 뭐 병원,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그 서구와 맞설 수 있는 기업들도 한번 협동조합 차원에서 만들어서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랑 만나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해도 제도나 상황이 안 도와주면 극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법 좀 바꿔보자. 법을 바꿔보자. 상대방한테 처음엔 청원하죠. 좀 해주세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그걸 해주면 괜찮은데 안 해주면 뭔가 이제 합법적인 수단이 있으면 합법적인 수단으로 투표나 선거나 이런 걸 하겠지만 그게 없으면 이제 물리력이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슬림 형제단도 이제 처음에는 상부상조, 자선사업 이런 것들로 가다가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점점 이제 분파들이 다양해지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이렇게 부탁만 하고 살 거냐? 좀 화끈하고 과격한 친구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항상 과격파가 이기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강경파 답답하거든요. 왜냐면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되는데 일이 안 되면은 막 사람들이 절망하잖아요. 절망하는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무모하지만 상대방을 때려서 코피라도 흘리게 만들어요. 시원하고. 그러면 일단 나중에 우리가 맞아가지고 이제 곤죽이 되더라도 일단 한 방 때렸어라는 게 되게 기분 좋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 무슬림 형제단은 많은 이 중동 지역에서 반정부 단체로 이제 지목이 돼 있고,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탄압을 받아오다가
이제 아랍의 봄 네네네. 시절에 이제 무바라크 대통령을 쫓아내고 잠시 무슬림 형제단 쪽에 이제 계시던 분들이 집권했다가 다시 쿠데타로 또 네. 반정부 단체로 이제 몰려가지고 지금 이제 감옥에 대부분 다 가 있는 이제 이런 무슬림 형제단이 네, 이런 상태였는데 1973년에 이제 이 무슬림 형제단에 네. 있던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이크 아마드 야신이 야신. 예, 이제 가자 지구의 이제 자선 단체를 네. 설립을 이제 한 거죠. 야신이 유명한 골키퍼 아닙니까? 골키퍼 이제 러시아 이제 러시아인가요? 소련 예. 근데 이분은 이제 골키퍼는 아니고요. 네. 세이크 아마드 야신은 자선 단체를 네. 이제 만들어서 무슬림 형제단에 있던.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자선 단체라면 자선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부를 받아야 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없는 사람들끼리 돕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아마드 야신은 이스라엘한테도 손을 벌립니다.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 그래서 도와줬어요. 오, 왜냐하면 그래요? 이스라엘은 당시 70년대 이스라엘은 이제 네. 피에로라고 부르는 팔레스타인 네, 해방기구하고 사이가 안 치열한 이제 맨날 전투와 테러 막 이런 거를 이제 음. 서로가 주고받던 상황이었던 거죠. 아, 근데 좀 다른 세력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말고 뭔가 좀 온건해 보이고 네. 있으니까 얘네들을 좀 키워주면 되겠다 싶어서 전략적으로 도와줬어요. 밀어주는데 이 1980년대쯤 되니까 네. 이 친구들이 점점 세력이 커지는데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가지고 네. 이제 체포를 이제 하고 해요. 뭐 또 속방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유명세를 떨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이제 정치 세력화된 거죠 보면은. 근데 하마스가 사실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악명이죠, 악명. 하마스가. 예, 페이머스가 아니고 이제 인페이머스 악명을 이제 떨치게 된 건데 이 자살폭탄 테러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하마스가. 예, 그래요. 우리가 테러 1970년대까지 테러라는 것들은 주로 이제 비행기 납치, 하이제킹 이런 것들이 많았죠 보면은.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각국 뭐 특수부대들이 이제 가서 인질 구출해내고 뭐 이런 것들 뭐 엔테베 작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민헨 뭐 이런 예, 영화에 예, 좀 주로 이제 있었던 그런 식이었는데 네. 이 1980년대부터는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이제 그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도 살고 웬만하면 니들도 안 죽일 테니까 우리 뜻을 달성해 달라 라는 식이었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이런 식이었는데 최악의 1980년대부터는 이제 나 죽고 너 죽자 근데 나는 혼자 갈 테니까 니들은 많이 가자 뭐 이런 식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1983년도에 이제 레바논에서 대규모 이제 자살폭탄 테러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당시 이제 레바논 내전을 이제 그 수습하려고 네. 미국 해병대하고 이제 프랑스군이 이제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폭탄을 가득 실은 트럭 2대가 네. 이제 20초 간격으로 이제 들이닥칩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군 150명, 프랑스군 30명이 이제 한순간에 사망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폭탄 운전자도 당연히 당연히 죽고. 죽죠. 그래서 이제 이 미 해병이 철수를 해버려요. 효과는 그러니까 이걸 딱 본 이제 이 중동의 많은 이 저항 세력들이 저거다. 뭐 깨작깨작 할 필요 없다. 한 방에 쓸고 들어가가지고 네. 가면 된다. 한 명의 희생으로 저렇게 많이 우리가 그렇죠.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란 이 이슬람교에서는 어떤 성전이라는 개념도 있고 네, 그렇게 네, 해서 올바른 일을 하다 죽으면 이제 천국으로 간다. 간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좋았어. 저거야. 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그 하마스 같은 경우는 2차 인티파다 2000년대 이제 벌어진 2차 인티파다에서 네. 자살폭탄 테러 사건으로 한 30명 이스라엘 민간인 한 30명을 사망시키면서 이제 악명을 떨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00년부터 한 2005년까지 이제 이스라엘 이제 민간인 뭐 군인의 대상으로 해서 자살폭탄 테러가 되게 많았는데 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심지어 뭐 피자집, 뭐 패스트푸드점, 결혼식장. 근데 한 40%가 이제 하마스가 이제 일으킨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인티파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잘들 아시기는 하겠지만 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티파다라는 거는 이제 봉기, 반란, 뭐 각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수의 어떤 집단이고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옆에서 지켜보고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1987년부터 이제 대규모로 이제 민중 항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소수 집단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전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저항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인티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두 번이 있어요. 87년에 있는 게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이제 들어와서 하는 2차가 있는데 첫 번째 인티파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시작은 되게 우연스럽게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탱크를 싣고 가던 운반 트럭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몰고 가던 자동차를 덮쳐가지고 네.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뭐냐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소요 사태가 벌어지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이 이스라엘 그 민간인이 네. 이스라엘 민간인이 이 팔레스타인 소녀를 네. 인시모르 아라타르라는 이제 그 소녀를 여자애를 납치해가지고 죽여버려요. 민간인이 민간인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이스라엘 정착촌이 이제 가자지구에 두고 여기저기 막 섞여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저 XX 뭐야 이러면서 만만한 이제 팔레스타인 여자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이 여자애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사법 당국에 체포돼가지고 재판에 네. 넘겨졌는데 네. 무죄 판결이 났어요. 아 이거는 화나네. 화나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고 네. 특히 이제 이때 이 세계를 울린 이제 그 사진이 있죠. 그 뭐죠? 탱크에 그 메르카바 전차에 돌을 던지는 아 팔레스타인 소녀들. 예, 소녀들이 그 장면이 이제 되게 세계를 이제 알리면서 이게 이제 TV에 많이 노출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이제 만만하게 보던 뭐 총 몇 번 쏘고 탱크 몇 번 지나가면 찌그러져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각성을 해서 막 몰려들어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도 당황을 하면서 네. 이제 과격 진압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공식적으로 내려온 그 진압 방법이 네. 그냥 쫓아내라가 아니고 팔 다리를 부러뜨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라. 죽이지 말고. 팔다리를 부러뜨리라는 게 명령이에요? 네, 명령이에요. 저놈들 팔 다리를 부러뜨려라. 그래가지고 한 87년부터 한 93년까지 한 6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네. 팔레스타인 쪽에서 한 1,600명 이상이 사망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300명 가까이가 17세 미만. 아이고. 예. 물론 뭐 이스라엘도 이제 한 270명 정도 사망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자살폭탄 테러 사건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이제 상당히 이제 격렬하게 이제 부딪히던 이제 그런 시기였던 거죠. 네. 근데 이런 와중에 1989년에 네. 이제 인티파다가 벌어지고 있던 와중에 하마스가 정말 유명해지는 일이 생겼죠. 네. 이스라엘 병사 2명을 납치를 한 거예요. 납치. 예, 결국은 이제 납치를 해서 살해를 하죠. 사실 천인 공노할 잘못된 일이긴 한데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충격을 줬어요. 왜냐면은 이럴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이스라엘 군은 천하무적이고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뭐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옆에 있던 우리랑 같이 있던 하마스라는 친구들이 저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쁘고 이제 참 감격했던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당연히 대규모 보복에 나서고 체포 작전에 나섰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하마스도 거기에 맞서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납치를 지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1992년에 아이야시라는 사람이 이제 가세를 해요. 이 사람은 뭐냐면 폭탄 제조자예요. 아주 폭탄을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전까지는 뭐 쉽게 말해가지고 폭탄을 던져도 안 터지는 불발탄도 많고 터져도 효과가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아이야시라는 사람이 이제 가세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져요. 폭발력도 강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96년 그러니까 93년부터 이제 그 하마스가 자살폭탄 테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1996년까지 이 아이야시라는 사람이 이제 자살폭탄 테러의 폭탄을 제조하는 것들을 전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 조끼 안에 이렇게 가득 있고 위에다 이제 볼 베어링 막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당시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좀 너무 끔찍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내부적으로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 세력을 넓히냐면 이스라엘하고 이제 그 협력하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제 보복과 이제 공격에 상당히 또 치중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거죠. 뭐 친일파? 노골적으로 이제 막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제 뭔가 뭐 있는 것 같아라고 수상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들 했던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유명해졌다가 이제 1993년에 이제 그 오슬로 협정이 생기면서 일단 인티파다는 이제 끝이 납니다. 일단 타협을 보는 거죠. 그리고 뭐 그 피에로 의장이라든지 아라파트 의장, 당시 이제 이스라엘 라빈 총리 이런 사람들은 이제 노벨상도 받습니다. 노벨 평화상도. 봤는데 이 오슬로 협정이라는 게 중동 역사를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데 사실은 되게 얼기설기 대충 만들어 놓은 협정이라서 오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르단강 서안 지구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다 팔레스타인한테 다 밀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A, B, C로 나눠서 요만한 A 지구 한 3%밖에 안 되는 A 지구는 다 이제 팔레스타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한 25% 정도는 이제 행정권은 팔레스타인이 가지고 있는데 경찰권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25 더하면 한 70% 남잖아요. 네. 거기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다 이제 관할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보통 떠들고 있던 사람들, 그럼 난민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거기서 내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보장이 돼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협정을 도대체 왜 했지? 라는 생각이 이제 사실 들어요. 요즘 보면 자치권 제대로 인정한 건 3%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국한된 지역이네요. 그렇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왜 했냐면은 당시에 이제 피에로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72년 미네 올림픽 때 테러했다가 한번 이제 난리쳤죠. 82년에 레바논에서 세력 키웠다가 이스라엘한테 쫓겨났죠. 그다음 88년 튜니지에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뭔가 이스라엘도 인정하고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척하다가 1990년 걸프전에서 결정적으로 줄을 잘못 썼어요. 어디다 썼어요? 그 후세인한테 썼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동에 있는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한테도 쟤네는 정말 틀려먹은 집단이라고 이제 욕을 먹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이제 세력이 갑자기 위축되던 이제 그 아라파트를 중심으로 한 피에로는 타협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마스는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2000년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2021년에도 동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소요 사태가 뭐 가자 사태를 또 만들었잖아요. 2000년에도 똑같아요. 동예루살렘에 이제 뭐 외빈 방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양측 충돌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근데 2000년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어들이 더 발전하다 보니까 사실 미디어가 더 이제 증폭시킨 게 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2000년 9월 달이죠. 9월 달에 이제 라이 알두라라는 어떤 그 아저씨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이스라엘 총격이 바로 코앞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생중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옆에 바로 애가 있으니까 총 쏘지 말라고 막 호소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총을 쏴서 사살을 해버리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게 전 세계에 이제 생중계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노가 이제 막 들끓으면서 2차 인티파다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자살 폭탄 테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청년 남성이었다가 이때부터는 여성, 노인, 아이들까지 다 이제 나서기 시작을 하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고요. 그때 이제 뭐 올망졸망하게 했던 모든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제 거기에 맞서서 이제 군을 동원해서 진압을 하는 거고, 이 와중에 이제 하마스를 이제 만들었던 이제 셰이크 아마드 야신도 이제 암살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이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되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잔인하고 무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이제 위기 상황에 이제 내몰리는 상황이 됐고, 반면 팔레스타인이나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투쟁을 제일 격렬하게 주도했던 하마스가 이미지가 쑥 올라가는 거죠. 정말로 저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권을 박탈을 합니다. 너 자치해서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그거 하는 게 뭐야?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라고 해서 아라파트를 이제 집무실에다가 가둬놓고 뭐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완전히 이제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아라파트가 피에로 의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치기구 이제 의장이었는데 자치지구를 다시 이제 자치권을 뺏어오는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이제 수도로 생각했던 라말라라는 동네를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뭐 미국 중재로 이제 뭐 타협을 보기는 합니다만, 2차 인티파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팔레스타인인도 3000명 이상이 이제 사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2차 인티파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질 게 많고 지킬 게 많은 이스라엘한테는 큰 타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10%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됐고, 팔레스타인 내부적으로는 피에로가 이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하마스는 인기가 이제 폭발하는 거고. 그러면서 하마스가 이제 가자 지구를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그 휴전 협상에 따라 가지고 가자지구에 있던 정착촌 자기들을 이제 이스라엘인들 빼냅니다. 네. 빼내니까 봐봐 하마스가 맞아. 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2006년 선거에서 원래 선거는 96년 그다음에 2005년에도 있었는데 네. 이때는 하마스는 이제 선거를 거부했어요. 지금 한가하게 선거해가지고 지금 뭐 이런 거 할 때냐 무력 투쟁으로 쫓아내야지라고 했는데 이때는 하마스가 선거 참가를 결정을 하고 실제로 132석 중에서 74석을 가져가요. 압도적 과반수죠.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에 이런 나라들은 다 피에로를 지원하는 하마스를 배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막 공개적으로 보였지만 어쨌거나 하마스가 이제 승리를 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되게 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 같지만 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죽이려고 덤벼들던 아라파트가 이끌던 피에로, 뭐 해방기구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하마스는 또 어떻게 보면 선거 개입이죠. 그러네요. 팔레스타인 사람 선거하는데 뭐 너희들 얘 찍으면 우리 원조 다 끊을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한다는 모습들이 사실 상당히 좀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면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네. 선거에서 승리한 하마스는 이제 그 가자지구의 통치권을 이제 장악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파타라고 하는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쪽 사람들하고 무력 충돌을 빚습니다. 내주지 않으려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일단 쫓아내요. 물론 이제 사상자도 많이 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장악을 한다면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던 공무원들을 대폭적으로 감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피에로 파타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서류상 가라로 이제 막 공무원으로 해놓고 이제 월급 주고 막 그랬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게 다 자기들 이제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 보니까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20%밖에 없는. 그래요. 그래서 대폭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 안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던 갱단, 뭐 조폭 이런 친구들을 이제 다 무자비하게 처단을 해버리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서 질서 회복이 되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국제사회가 봤을 때도 저 가자지구에 앉아 있는 하마스라는 친구가 이제 되게 싫었던 거죠. 보면은 불안불안하겠죠. 불안불안한데 이 2006년 이제 6월달쯤 돼가지고 하마스가 또 이 이스라엘 병사를 납치를 합니다. 억류를 해요. 이번에 바로 죽이는 건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이 구출 작전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하고, 근데 여기 구출 작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작전 하다 보니까 또 피해가 있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하마스는 이제 로켓 공격으로 이제 또 응수를 합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저놈들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008년 12월에 이제 대규모 이제 공습, 포격 이런 거를 이제 자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그냥 우리가 쓰는 고폭탄이 아니고 백린탄이라고. 하얗게 이제 날라오는데 이제 붙으면 어디 이런 데 닿으면 이제 불 붙는데 불고도 꺼지지 않는. 백린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찾아보면은 막 학교 운동장으로 이제 백린탄이 막 쏟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보면은. 그거는 저 사용 중지된 무기 아니에요? 그렇죠. 비인도적 무기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이제 상황이긴 했죠. 그래서 뭐 그래도 가자지구에서 한 1,400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따져봐도 여기다 섣불리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때부터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섣불리 진압은 안 하고 외곽에서 이제 포위하고 화력으로 최대한 상대방을 타격을 준 다음에 철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에 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가서 이제 헤즈볼라랑 한번 붙었어요. 근데 이때 시가전을 벌이다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시가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섣불리 들어가면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 전력을 감소시키고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본적 문제 해결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하마스는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냈잖아요. 가자지구를.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저 패배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지켜낸 거예요. 승리자예요. 그래서 더 장악력이 이제 강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2012년에 몇 년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의 사령관이었던 이제 아흐마드 자바라기를 이스라엘이 이제 암살을 합니다. 이스라엘 특기가 또 정보전과 암살이잖아요.
암살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럼 하마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가스함 로켓,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대규모 네. 공격을 하고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은 포격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묘한 습관이 하나 생기는 게 트위터로 선전포고를 해요. 아 그래요? 네, 트위터로. 뭐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국방부 이제 트위터에다가 이제 날려요. 트윗을 날리고 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비교적 좀 짧게 진행이 됐어요. 네. 진행이 됐는데 뭐 이때도 이제 국제 여론은 되게 안 좋았죠. 왜냐면 140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여성, 어린이, 네.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안 좋았고, 그러면 사실 2012년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암살 작전을 하고 문제를 일으켰냐라고 네. 하면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처음으로 이제 유엔의 이제 옵저버 자격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이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돼서 네네네. 이루어지던 그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거 그냥 가만히 그냥 가세요라고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라는 이제 내부적인 그런 네.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2년이 지난 이제 2014년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양수기던 네. 이 그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파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쪽 사람들하고 네. 하마스하고 타협을 봐요. 음? 우리가 거국 통합 정부를 만들자.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얘네들이 정말 일을 하려고 하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이제 6월달에 네. 이스라엘 소년 3명이 네. 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납치가 돼요. 요르단강 서안? 예, 저쪽 가자지구가 아닌 요단강 서안. 거기는 파타 쪽. 파타 쪽이지만 거기도 네. 하마스 세력은 있어요. 아. 예. 근데 납치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수색에 나섰는데 네. 다 변사체로 발견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거 당연히 하마스 짓이지. 네. 하마스는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다. 라고 이제 맞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막 폭격하고 포격을 이제 당연히 이제 퍼붓기 시작을 하는 거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희생됐던데 붕괴한 또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또 나서가지고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납치하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네. 이런 또 만행을 또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7월달에 이스라엘 군이 네. 이제 6만 명의 이제 지상군을 동원해가지고 네. 가자지구에 이제 진입을 시도를 합니다. 가자지구에. 예, 가자지구에 진입을 선언을 하고 네. 정말 이제 하마스는 절체절명의 이제 위기에 이제 몰린 상황이죠. 네. 위기에 몰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뭐 헤즈볼라라든지 온 이제 중동의 이제 그 단체들이 반군 단체들이 다 이제 지원을 선언하고 달려드는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진입은 했지만 네. 쉽지는 않았어요. 계속 그 골목 하나를 놓고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 또 여기저기 숨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군은 네. 이제 하마스를 다 무력화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네. 주로 땅굴을 찾아내서 폭파시키고 파괴하는 쪽에 더 이제 주력을 했는데 네. 하마스는 여기에 맞서서 역습을 또 가합니다. 땅굴로 튀어나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가자지구 네. 밖으로 나와서 지나가던 이스라엘군을 습격을 해서 한 10명씩 20명씩 이제 사살하는 또 이런 네네네. 일을 또 벌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마스가 날린 박격포에 또 이스라엘 또 어린이가 타고 가던 유치원 버스가 맞아가지고 아이고. 또 피격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한 2달 가까이 이제 벌어집니다. 2달 가까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매우 힘든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집트가 옆에서 계속 이제 중재를 이제 미국이나 해가지고 결국은 한 2달 만에 이제 정리가 돼요. 네. 휴전을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얻는 게 뭐냐? 사실 없어요. 이스라엘은 얻은 게 없어요. 없은 게 없어요. 오히려 하마스의 그것만 더 강화시켜줬고 하마스는 이 상황에서 스리슬쩍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 처음에 문제가 됐던 이스라엘 소년 그 납치 살해 사건이 자기들이 했다고. 아 그래요? 예. 뭘 그걸 또 인정을 해? 그러니까 이제 빼박 증거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나타나니까. 예. 근데 이제 막 전투가 너무 격렬하게 이미 막 이만큼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슬쩍 그 이야기를 해도 다른 거 묻히는구나. 이미 이제 왜 싸우는지는 이제 뭐 따질 것도 없이 이미 이제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1차, 2차, 3차, 2008년, 2012년, 2014년, 그리고 4차가 올해 이제 2021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몇 차례 분쟁을 거치면서 하마스는 어쨌거나 가자지구라는 영토를 지켜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켜낸 거. 지켜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지켜낸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1차 그다음에 3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마스가 승리를 거뒀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보면은 하마스 입지는 뭐 가자지구에선 여전히 공고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경쟁 의를 할 만한 데도 없고. 그렇죠. 이거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도 이 하마스라는 이 단체, 집단, 정치 세력에 대해서 어떤 이제 스탠스를 가져야 될지가 상당히 이제 난감할 때가 많은 거죠. 네, 네. 국민들이 투표로 해서 뽑았고,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그런 집단이고 그런 집단이 당연히 무장력이나 무기를 갖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이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폭탄 테러를 자꾸 자행하고 로켓을 날리는 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어떤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건데. 네, 네, 네. 하마스는 또 이 여론전에 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진, 뭐 SNS 네. 이런 거를 아주 적절히 동원해가지고 또 특히 아이들 다치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 그러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 방패라고 이제 되게 비난을 많이 이제 하고 있고 사실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나쁜고 하마스가 옳은 이렇게 볼 것이냐 또 그렇게만 또 100대 0으로 볼 수는 또 없는 또 그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네. 또 하마스가 100% 오르냐 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애매한 네.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들 그렇게 먼 사람들도 아닐 텐데 옛날 역사부터 따져보면 그렇죠.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고 예. 사이 좋았던 시절이 훨씬 더 길 텐데도 이게 참 또 복잡해요.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국적에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 사람들하고 하마스하고는 또 그러면 그러네요. 네. 하여튼 뭐 아마 오늘 컨텐츠까지 보신 분들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네. 다른 분들과 그냥 뭐 포털에서 뉴스 하나 본 분들과는 확실히 좀 다른 스탠스라든지 아니 다른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에게 잘 또 가자지구 하마스 이야기 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